누가 검사에게 절대 권력을 주었는가? 2020년 정의의 칼끝이 검찰을 향한다. 검사들이여 초심을 찾아라. 초지일검.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걸음,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2장 올려놓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제로 불꽃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 김남국입니다. 네, 오늘 초지일검은 비대면 언택트로 전화 연결로 더 뜨겁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세요, 얼른. 네, 안녕하세요. 네, 서로 얼굴 안 보고 그러니까 좋죠? 예, 아니요, 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야죠. 자,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옵니까? 네, 저는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 이제 심리 기일에서 이제 그 징계위원장이 그 특별 변호인들에게 오늘 결론을 내리자라고 하면서 일정을 이렇게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오늘 출석해서 그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7명이나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증인 신문 마치는데도 시간이 좀 빠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뭐 증인 신문 마친 다음에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위원들끼리 토론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다면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심리기를 한 번 더 잡아서 결론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증인들이 아마 대부분 신문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동수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방금 시작했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 증인 한 명당 1시간 남짓 정도씩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밀어붙이면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윤 총장 측에서 심재철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꼭 좀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 결정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는 또 한 번 더 기일이 열릴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반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경진 의원님, 징계위원회가 자 오늘 결정을 내리거나 못 내리더라도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절차가 지금 이번 징계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해임 아니면 면직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요? 네, 우선은 그 징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징계위원회를 열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네. 오히려 지금 징계위원회가 심리하는 절차나 내용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증인도 대부분 그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증인들을 받아서 증인 신문을 하고 있고 예. 또 심지어는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들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측의 변호인까지 신문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뭐 결론을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제 다만 그 여러 가지 징계 혐의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법원에서는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임기를 굉장히 그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여러 가지 감찰 사실과 혐의 사실이 사실로 인정이 되어서 중징계가 나온다라고 하면 해임이나 면직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뭐 정직 정도에서 중징계 처분이 끝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진 의원님은 그 중징계, 김남국 의원은 오히려 좀 그 조심스럽게 결론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김경진 의원님? 예.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또 여당 입장에서 대단히 이게 지금 정무적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거는 징계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검찰에서 현 정권에 살아있는 어떤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 수사를 방해하고 힘을 빼기 위해서 하는 쇼다 지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빠져나올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많이 이제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무슨 면직 얘기, 정직 얘기 나오죠. 예. 네,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현재 정부 여당에서 지금 그런 어떤 고민 때문에 결국 그런 어정쩡한 부분도 역시 고민 중에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깜도 안 되는 징계 때문에 현 정부가 수렁에 빠졌다고 김경진 의원이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님? 네, 저희는 여러 징계위 사안으로 올라온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회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판사 사찰 의혹만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사안으로 심지어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을 이용해서 교육감들을 사찰했다라는 이유로 징역형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해당 교육감을 사찰했던 내용이요. 별다른 것이 아니고 그 교육감들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그 교육감에 일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장학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교조 출신인지 아닌지 이런 정도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됐다라는 걸 생각하면 수사기관인 대검에서 판사들에 대한 세편 정보를 모았다라는 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저희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깜도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의원님. 그러니까 참 김남국 의원님께서도 참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붙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불법 사찰로 법적으로 의유를 하기 위해서는 사찰 방식이 지금 불법적인 거여야 되고 아마 우병우 수석이 이제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분들은 국정원을 동원한 미행이라든지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뭔가 어떤 정보를 모았기 때문에 그게 처벌을 받았을 거고 오늘 아마 이제 증인으로 그 손준성 수사정책기획관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감찰위원회 할 때 대전지검의 이정화 검사가 나와서 이게 죄가 안 된다고 하는 이제 자신의 어떤 판단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어쨌든 인터넷의 어떤 구글링을 통해서 이런저런 자료라든지 또 공판검사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모아서 단말성 보고서를 쓴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국정원을 동원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례하고 전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고요. 어쨌든 이게 지켜보시죠, 뭐. 네.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논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한마디. 네, 언론에서는 자꾸만 인터넷에 있는 구글에 있는 정보를 끌어다 모았다라고 했는데 구글에 그런 정보 나와 있지 않고요. 일부 구글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해당 문건 자체가 모두 다 구글 검색해가지고 정보를 모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내용에는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세평 정보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상 수사기관인 검찰이 이러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소 유지를 위해서 정보를 모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해당 정보의 상당수는 판사의 민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모으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막 또 뭐 포털이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미국에서도 다 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를 한 그 미국에서 판사들의 정보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기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동해야 될 공무원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징계위원회에서도 이 판사 사찰 의혹 가지고 가장 뜨겁게 다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김경진 의원님. 네. 초질검 이렇게 여의지검 개혁부 이 파트너인데 마구잡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알겠어요. 네. 네. 우리 김 의원님께서 치밀하게 판단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저기 김경진 의원님하고 친해서 제가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병우 네. 전 수석 이렇게 국회 그 국정조사였습니까? 그때 불렀다가 식사하셨습니까? 하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이 뒤에 항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분하고 무슨 개인적인 연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청문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당신이 직업적으로 지득한 어떤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몰래 누설하지 않았으면 최순실 일당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혼을 냈었던 거고요. 네. 어쨌든 지금 그 검사 출신의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는데 정치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넣고 항상 이 수사 정보를 빼돌려서 검찰을 순치시키려고 했던 것은 박근혜 정권 때도 해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단 한치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 현재의 판단이고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네, 그렇지 않고요. 만약 문재인 정부가 검찰권을 이용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으로 해서 검찰 수사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검찰의 행태나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을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수사를 하지만 그 수사 결과는 엉터리이고요. 야당에 대해서 수사는 일절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편파적인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지금 그 10월에 김봉현 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 검사 접대 의혹 폭로를 했고 그다음에 야당 출신 정치인이 2억 원을 받고 로비를 했다라고 한 의혹을 제기를 했었잖아요.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국민의힘은 사기꾼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렇게 했었죠. 또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로 국감장에 나와서 사기꾼의 말이다, 사실 아니다라는 식으로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심지어 언론들도 김남국 의원님 방금 하신 말씀 저 사실 팩트 체크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번 해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부 언론들도 자꾸만 김봉현의 옥중 편지의 내용을 막 검증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사기꾼의 여당이 막 휘둘린다라는 식으로 막 몰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났죠. 검사들의 그 접대 의혹 사실로 드러났고 심지어는 금액까지 특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그 출신 정치인이 로비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속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언론과 기득권 그리고 일부의 어떤 정치인들이 얼마나 어떤 모종의 카르텔을 가지고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예.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앞뒤 말씀이 다른데. 앞뒤 말이 달랐어요? 야당 정치인을 수사를 안 한다고 한참 비판을 하시다가 야당 정치인이 드디어 구속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의미가 얘기를 김경진 의원님 해야 될까? 잠깐만 좀 들어보셔요. 토론을 잠시만요.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반말을 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하고 마음대로 네.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 상대방의 주장을 잘 끝까지 들으시고 논리적으로 네.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제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전혀 엉뚱하게 호도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알겠어요. 네. 하여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얘기만 드릴게요. 그 정부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금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월성원전 네. 관련된 수사를 했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이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사고 검찰이 할 수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마구잡이로 비난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국 사건에 대해서도 조국 동생이나 조국 지금 오촌 조카인가요? 뭐 그분들 지금 실형받아서 1심에서 뭐 지금 실형받고 항소심 가 있는데 엉터리 수사라고 마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국 본인이나 그 사모님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 조만간 날 터이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네. 검찰이 무슨 마치 표적 수사를 한 것처럼 그냥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시장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게 경찰로 뭔가 이렇게 하명 정보가 나갔고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대단히 불편한 기색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들에 대해서 본인들 정치 세력에 불편하면 그냥 민주당에서는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검찰이 뭐랄까 하여간 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을 깨고 없애고 윤 총장을 날려 보내야 된다.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계셔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게 댓글 사건 수사한다고 윤석열 최동욱 날려보냈던 그 형태의 구조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현재 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의 구조들이 근본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 한치도 자, 달라진 김경진 의원님, 게 없고.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그 조국 전 장관이 그 가진 혐의나 그 내용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수사는 아니었습니까? 검사 입장으로 볼 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특수부 검사들이 다 총출동해가지고 그렇게 수십 차례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수사하고 이 부분이 좀 과도하지는 않다고 봅니까?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속칭 이제 친문 핵심 지지 세력인 국민들의 시각과 관점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조국 장관이 지명돼서 인사청문회 할 때까지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지금 비어 있었고 그때 언론에서 사전 어떤 검증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다양한 내부들이 제보가 돼서 이게 언론 기사로 거의 대부분 검찰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게 검찰에서 나왔다고 단정할 수는 아니 없는 그런 내용들이 것이고요. 좀 많았죠. 사실은. 아니 그렇게 단정하실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체크나 확인을 안 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검찰총장이라고 했어도 윤석열 총장하고 똑같이 결정을 내리고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문재인 정권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해야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는 네, 해야죠. 당연한 거죠.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원칙은 공정하게 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다 열심히 막 정말 과도하게 무리해서 30년 인생을 막 그냥 30년을 탈탈탈 가족까지 다 털었지만 해당 수사가 그 결론이 처음에 제기됐던 의혹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조국 펀드다라고 했는데 조국 펀드라고 결론도 못 냈고요. 펀드 과정에서 일부 그 운용사가 했던 것들을 억지로 횡령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뭐 지금 조국 오촌 조카 재판에서는 이미 이게 권력형 범죄도 아니고 횡령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조국과 펀드와는 교수님, 펀드와는 조국 교수님 아예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고요. 그렇죠. 펀드랑 무관하다고 나왔죠. 거기까지는 아예 가지도 기소도 못했고요. 그 정경심 교수님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일부 무죄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엉터리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월성 수사와 관련되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나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수사 그냥 뭐 담합비리다 해가지고 일반 회사들만 그 건설사들만 수사를 했었고 수사를 제한해가지고 아예 그 공무원이나 정권은 건들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월성 같은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으로 있던 시절에 각하 처분을 했던 사건을 갑자기 그것을 꺼내 들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울산 울산시 김경진 의원님, 사건이나 김남국 의원님, 감찰무만 사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도 10개월 1년 동안 캐비넷에 처박아두고 아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엉터리로 끝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다시 그걸 끄집어 자, 김남국 의원님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또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야 돼. 공수처법 개정안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 질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공수처 어떻게 됩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님. 네, 우선은 의결 정족수가 지금 바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공수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과정에서 처장 후보자를 좀 선정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야당 비토권을 이제 없애버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야당 비토권은 지금 보듯이 5, 6개월이 지나도록 공수처를 출범을 저지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남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이 3분의 2 구조에서도 여당이 추천한 위원,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법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좋은 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예. 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지난번에 얘기 드린 대로 좀 더 추천 회의를 그때 이제 4번인가 5번인가 하고 지금 법 개정을 서둘렀는데 몇 번 더 하고 그래도 한 2-3번이나 한 네. 3-4번은 좀 더 하고 법 개정을 했으면 네. 지금 국민들이 공수처법 개정한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했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더 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절차를 서두르면 국민들의 반감이 심해져요. 아무리 필요해도. 그래서 조금 아쉬운 대목은 있는데 뭐 또 어쩔 수 없는 대목도 있어요. 그거. 그렇습니까? 그건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속보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징계위가 마지막 증인인 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신문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오늘 최종 변론 이후에 윤석열 징계 여부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안으로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초지일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